안녕 뿌독 친구들, 뿌리 깊은 독해 이동재 선생님이야.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조선을 공부해 나갈 텐데, 조선을 공부하면서 절대로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있어. 뭘까? 그치? 신분제도입니다. 지금은 신분제도가 있어 없어? 있다고 하는 친구들 안 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죠? 없습니다. 지금은 신분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이 신분제도가 좀 낯설 수 있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조선의 신분제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 거야. 잘 들어야 돼. 알겠죠? 조선의 신분제도는 특이하게도 법으로 정해놓은 신분제도와 실제 운영되는 신분제도가요, 조금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우선 법적으로 정해놓은 신분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법으로 정해놓은 신분제도를 우리가 양천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양천은 무엇을 합쳐놓은 말일까? 맞춘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양인과 천인을 합쳐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양천제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양인이 누군지 천인이 누군지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겠지. 양인은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야. 천인은, 그치? 천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겠죠. 차이가 있는 거지. 그쵸? 이 두 개의 신분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양천제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천인은요, 천한 사람, 우리가 이제 노비를 보통 떠올릴 텐데, 노비도 여기에 속하는 거 맞습니다. 이 천인은 세금을 낼까 안 낼까? 내지 않습니다. 자, 대신에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관직에 오르는 거 꿈도 못 꿉니다. 누군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뒤에서 할 건데, 자, 일단 법적으로는 양천제, 양인과 천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 근데 선생님, 사극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신분이 좀 다양하던데요? 높은 양반도 있고, 전문적으로 하늘의 천문을 관측하는 관리도 있고, 농사 짓는 농민도 있고, 되게 다양하던데요?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양인과 천인, 이 두 개의 신분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4개의 신분으로 운영되었다. 자, 4개의 신분 뭘까요? 그치. 가장 먼저 양반. 두 번째는? 어렵죠? 중인입니다. 가운데 중자예요. 가운데 껴있다. 양반과 얘네 계층의 가운데 껴있다. 그러면 중인 다음 계층은 누굴까? 상민입니다. 마지막은 천민이죠. 그렇죠? 자, 아까 말한 양인 있지? 이 양인에 속한 사람들이요, 방금 얘기한 양반, 중인, 상민, 얘네들이 있었던 거야. 자, 근데 재산과 지위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며 사회적으로 신분이 분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나뉘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4개의 신분 계층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설명한 4개의 신분, 각 신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양반부터 봐야겠죠? 자, 양반은 이것과 이것의 합친말이야. 문반과 무반의 합친말이거든요? 그래서 봐봐. 왼손, 오른손. 두 손 합쳐서 뭐라 그래? 양손이라고 하잖아. 문반, 무반 합쳐서 뭐라 그래? 양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
자, 근데 이 문반과 무반이 너희들한테는 무엇으로 더 익숙하냐면 문신과 무신으로 더 익숙할 거야. 우리 문신의 나라, 무신의 나라 얼마 전에 고려시대 공부하면서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그 문반과 무반입니다. 그래서 이 문반과 무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당연히 높은 사람들이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나라를 이끄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문반, 무반이라고 하는 거지. 문반은 이제 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진출한 사람들이고, 무반은 뭐 공부도 당연히 열심히 했겠지만 무예 실력이 출중해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된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을 합쳐서 우리가 양반이라고 한다. 또는요, 시험을 준비 중인 선비들 또한 양반에 속할 수 있어. 알겠니? 뭐 양반의 개념이 조금 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 다양하지만 일단은 문반과 무반을 합친 말이라는 거,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양반은요, 조선사회에서 가장 어떤 계층이다? 높은 계층이겠지. 그치? 특혜를 누리는 계층이다. 왕 다음으로 높은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누구나 당연히 양반이 되고 싶었겠죠? 그치? 자, 두 번째. 중인의 경우에는요,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역관, 의관, 뭐 그림을 그리는 화원,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중인에 속하는 사람들이거든.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다른 나라 말로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병에 걸린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의사, 이런 사람도 속해 있고요. 뭐 천문을 관측하는 천문학자, 이런 사람들도 조선시대로 치면은 중인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 조선시대 때는요, 양반과 달리 차별을 받았지만 지금은 어때? 어떤 사람들이야? 어떤 직업의 사람들이야? 그치.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직종이죠. 의사 같은 경우에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되고 싶어 하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 그쵸? 근데 조선시대 때는 양반, 이제 다음 가는 신분 계층이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또 나옵니다. 상민. 상민은요, 조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야. 대표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도 여기에 속하고요.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도 여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물건을 내다 파는 상인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이 상민 계층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상민은요, 가장 비중이 많으면서도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야. 왜일까? 왜 가장 중요할까?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거든. 이들이 낸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천민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천민 누가 있어? 뭐 열이면 9 정도는 다 노비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렇지? 근데 노비 말고도 8천민이라고 해서 7종류의 천민이 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생, 공장, 광대, 무당, 백정, 승려, 그리고 상역군. 7개 맞니? 맞을 거야. 거기에 노비까지. 그래서 천민은 천민인데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천민 8천민. 8개 종류의 천민이 있었어. 이 중 노비는요, 천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로 취급돼? 어떤 취급을 당해? 그치, 재산 취급을 당한다고 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있죠? 주인이 사고 팔아도 노비는 할 말이 없습니다. 굉장히 슬픈 삶을 살아야만 했겠지? 뿐만 아니라 다른 천민들도요, 뭐 불만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 차별을 받으니까. 그치?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방금 공부한 4개의 신분 중에서 조선에서
가장 전혀 쓸모가 없는 신분은 뭘까요? 정답을 맞춰보겠다고? 근데 그거 알아요? 정답이 없어요. 왜일까? 얘들아, 양반, 중인, 상민, 천민 4개 계층 모두요 조선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쓸모가 없다. 그런 질문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 다 중요한 신분이야. 다만 조선시대 때는 그 역할에 따라 신분의 높낮이가 있었던 거지 지금으로 치면은 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신분은 절대 없습니다. 알겠죠? 뭐 아마도 이 문제는 다 틀렸을 것 같아요. 그치? 자, 2번째 질문입니다. 신분은 바뀔 수 있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신분은 바뀌지 않아. 그건 뭐 옛날에 우리 공부한 통일신라 때도 그랬고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야. 자,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바뀌지 않는 게 맞는데 너희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순신 장군님이 활약한 임진왜란이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굴욕적인 항복을 한 병자호란 뭐 이런 큰 전쟁을 치른 뒤에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돈이 없어져요. 전쟁하느라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린 거야. 그러자 이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라에서 신분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명첩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해가지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이제 공명첩을 발급받은 사람들에 한정해가지고 신분을 높여주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남용이 되고 나중에는 족보를 사고 팔고 신분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조선의 신분 제도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이제 최고라 여겼던 양반의 지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조선 초기에는 뭐 그런 일들이 없었고 이제 앞으로 차차 우리가 공부해 나갈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 나타나는구나. 이 정도만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조선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너희들이 공부하는 내내 이제 조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 모든 내용들이 신분제도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의 신분제도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꼼꼼하게 잘 보고 수업 때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